오케이. 자, 그리고 ly를 붙였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 우리 closely라고 하면 얘는 가깝게 라는 뜻이 아니라 밀접하게 라는 뜻이고요. closely는 밀접하게. 그리고 hardly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었고요?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라는 뜻으로 뜻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fairly라고 하면 fairly는 공정하게 라는 뜻도 있지만 공정하게 라는 뜻 외에 꽤 아주 라는 뜻의 부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lately라고 하면 늦게가 아니라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mostly라고 하면 주로 라는 뜻이고요. nearly라고 하면 얘는 거의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을 제대로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냥 go outside라고 하면 나가다 라는 의미죠. 밖으로 가다니까 나가다. fly east라고 하면 동쪽으로 날아가다. 그리고 go abroad라고 하면 해외로 나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네를 정리한 상태에서 예문 보면서 직접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에서는 자, we have long known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의 long은 뒤에 있는 known을 수식해서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길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have long known, 길게 알아왔습니다. 뭐에 대하여? about IQ에 대하여 길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long은 길게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오랫동안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IQ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and 그리고 rational intelligence, 우리 rational이라고 하면 이성적인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이성적인 지능에 대하여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은요. I have been working. 나는 have been ing라는 표현을 쓰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해서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I have been working이라고 하면 나는 일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의 hard는 당연히 앞에 working을 수식해서 부사로 쓰이는 거죠. 뜻은 열심히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so that이 붙어서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고요. so that이 붙어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so that my family can enjoy, 나의 가족이 can enjoy,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뭐를? an easy and convenient life, easy, 쉽고 convenient, 편리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convenient는 편리한이라는 뜻이었고요. 자, 3번은 for a moment. 저기 for a moment라고 하면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or a moment, 잠시 동안. I dreamed, 나는 꿈꿨습니다. I would go home, 내가 집에 가는 것을 꿈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with a gold medal, 금메달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3개. 자, 호준이가 해석해보세요. 먼저 1번. 우리는 오랫동안 알아왔다. IQ와 이성적인 지능에 대하여. 오케이. 2번은? 나는 일해오는 중이다. 힘들게? hard가 오케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뭘? 쉽고 편리한 삶을. 오케이. 3번은? 잠시 동안 나는 꿈꿔왔다. 내가 집에 가는 것을 금메달을 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충분히 해석이 되지? 네. 자, 다음 질문 들어가 볼게요. 다음은 6-4로 가서 자, 이번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이에요. 당연히 비교급은 해석할 때 더 뭐뭐한, 최상급은 해석할 때 가장 뭐뭐한이라는 형태로 해석이 되고요.
대부분은 비교급을 붙일 때에는 단어 뒤에 이하를 붙이거나 단어 앞에 more를 붙이는 형태. 최상급을 만들 땐 단어 뒤에 est를 붙거나 단어 앞에 most를 붙이는 형태로 최상급을 만들죠. 자, 그래서 얘는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애들이고요. 자, 비교급 강조, 이거 까먹으면 안 되죠? 우리 영어에서 비교급 앞에 얘네를 쓰게 되면 얘네는 전부 다 뜻이 뭐가 됐고요? 훨씬이라는 뜻이 됐고요. 그래서 much, still, far, even, a lot 요 5개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때려 죽여도 누구는 못 썼고요. very는 절대로 못 썼고요. 이건 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맨날 봐왔던 거죠. 자, 앞에서부터 해석해 봅시다. 자, our van. 자, van이라고 하면 우리 그냥 밴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차량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comes with, 자, come with는 뭐뭐와 함께 오다. 그래서 comes with highly trained professionals 라고 했죠. highly는 높게가 아니라 아주라는 뜻이에요. 아주 trained, 훈련되어진 professional이라고 하면 전문가라는 뜻이고요. 아주 훈련되어진 전문가와 함께 옵니다. 그러면서 equipped with exclusive cleaning solutions라고 했죠. 우리 equip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equip은 갖추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pp로 쓰여서 갖추어진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그런데 뭐가 갖추어진? equipped with exclusive. exclusive라고 하면 exclusive 자체가 오로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오로지 또는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돼서 여기에서는 의미상 완전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완전한 클리닝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클리닝은 세척, 솔루션이라고 하면 뭐랄까요? 해결제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 용액 정도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완전한 세척 용액으로 준비를 갖춘 and 그리고 the latest라고 하면 최근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근에 장비를 갖춘 그런 아주 훈련된 전문가와 함께 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밴은 그냥 밴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밴과 함께 아주 훈련받은 전문가가 같이 올 거래요. 그리고 이 전문가는 뭘 갖추고 있는 거고요? 완전한 세척 용액과 그리고 가장 최신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 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앞뒷부분에 맥락이 없으니까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2번은 their distribution. 자, distribution이라고 하면 분포라는 의미고요. 분포 또는 분배라는 의미죠. 그래서 their distribution, 그것들의 분포는 enables. 자, enable이라는 단어는 해석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능하게 합니다. us, 우리가 to infer라고 하면 추론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추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뭐를 추론하게 하는 것? 데디아를 추론하는 것. In the recent past glaciers라고 했죠. In the recent라고 하면 최근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in the recent 최근에 past glaciers 과거의 글레이셔라고 하면 빙하죠. 과거의 이 빙하들이 have been far more 비교급 앞에 far를 써서 훨씬 그래서 훨씬 더 extensive라고 하면 광범위하다는 건 크다는 거죠.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추론하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than 뭐보다 They are today, 오늘날 그것들이 광범위한 것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are 뒤에 지금 extensive가 여기에 이렇게 생략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것들의 분포는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추론하는 것을. 최근에 과거의 빙하들이 have been far more expensive, 훨씬 더 많이 광범위했다는 것을 than they are today, 그것들이 오늘날 그런 것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지우고 다시 읽어봅시다. 책 보고 있대요.
아니 짚지 말고 가능하면 이걸 보고 들어봐. 네. 그리고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뭐야 호준이가 필기한 걸 다시 보고. 오케이. 자 해석해 보세요. 우리의 차량은 함께 있다. 하이리 아주. 아주 훈련된 전문가와 함께. 오케이. 근데 어떤 전문가? 갖추어진 오케이. 완전한 세척 용액을. 오케이. 그리고 최근의 장비를.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좋아. 밑에 거. 그것의 분포는. 그것들의 분포는. 그것들의 분포는 가능하게 하다. 오케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오케이. 최근에 빙하가 과거의 빙하. 오케이. 최근에 과거의 빙하가 훨씬 더 광범위했음을. 광범위했다는 것을. 그들이 오늘날 그런 것보다.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이 지문이 3학년 모의고사 지문이라 문장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으면 호준이가 아예 해석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단어가 약하니까 해석이 꼬이는 거지. 단어 암기만 잘해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호준아.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6-4로 가볼게요. 6-5. 6-5 끝났네. 오케이. 그러면 분사 구문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분사 구문은 설명을 먼저 한번 좀 들어야죠. 자, 분사 구문은 딱 만드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제 이 분사 구문을 내신 대비 들어가서 배우려고 하거나 하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자, 영어에서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애는 일단 분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사의 종류는 딱 두 개 있죠. 동사에 ing 붙이는 현재 분사와 오케이, pp라 불리워지는 과거 분사. 이렇게 딱 분사가 두 종류가 있죠. 자, 이렇게 사용되는 이 분사 구문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분사 구문은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에서만 만들 수 있냐면 복문이라는 거에서만 만들 수 있죠. 우리 복문이라 불리워지는 애는 마침표가 하나인데 주어 동사가 몇 개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를 복문이라고 부르죠. 그럼 당연히 마침표가 하나인데 주어 동사가 2개 이상이려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고요?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복문에서 일단 분사 구문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는 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종속절과 주절을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분사 구문은 전부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종속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절은 변화가 있어 없어? 주절은 변화가 없거든요. 주절이 변화하는 경우는 예외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하는 방법은 뭘 찾으면 돼? 접속사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접속사가 포함된 절이 무조건 무슨 절? 종속절. 접속사가 포함되지 않은 절이 무슨 절? 주절이 되더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요. 그럼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주절은 다 써놓고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주절과 종속절을 정리할 때 우리 누구를 써먹었어? 접속사를 써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접속사 다 썼으니까 생략해도 되죠. 하지만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 오히려 현대 영어에서는 접속사를 지우지 않는 게 예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뭐를 확인하는 거였고요? 주절에 나와 있는 주어와 종속절에 나와 있는 주어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거였었죠. 만약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면 분사 구문을 만들 때 100% 종속절 주어를 지워야 되죠. 종속절 주어를 절대 살려놓으면 안 돼요. 두 개가 똑같으면 종속절 주어를 100% 생략해야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절의 변화가 한 번 있었죠. 만약 주절에 사용된 주어가 대명사래요.
그런데 종속절에 사용된 주어가 명사래요. 그럼 이 경우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명사를 지워야 되잖아요. 이해돼요?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니까 종속절의 주어를 지우되 종속절 주어 자리에 있던 명사를 무조건 어디로 바꿔줘야 돼? 주절의 주어 대명사를 명사로 이렇게 꼭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낚이면 안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를 확인했더니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요. 그럼 이 경우는 절대로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었죠. 종속절의 주어 생략 불가능. 그리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오케이, 일단 용어에 쫄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분사구문 마지막 한 단계만 더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주절은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종속절 동사에다 뭘 붙여주면 돼요? ing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종속절 동사에 ing를 붙일 땐 ing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요. 종속절 동사의 ing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져서 동사의 원형에다 곧장 ing를 붙이는 경우와 또는 having pp라는 형태로 이렇게 ing를 붙이는 경우로 나뉘어져요. 자, 그런데 이때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지 having pp를 붙이는지를 결정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주절에 나와 있는 동사를 선생님이 V1이라고 하고 종속절에 나와 있는 동사를 V2라고 해볼게요. 그럼 만약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경우는 V1과 V2가 어떨 경우에 같은 시제인 경우에요. V1과 V2가 서로 같은 시제일 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되고요. 또는 V1보다 V2가 더 미래인 경우에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현재고 종속절의 주어가 미래일 때에도 똑같이 동사 원형에 ing만 붙여요. 그리고 having pp를 쓰는 경우 요게 중요한 거죠. having pp를 쓰는 경우는 V1보다 V2가 어떤 시제일 때? 더 과거 시제일 때. 이때는 원형의 ing가 아니라 having pp를 붙이는 거였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들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분사구문이 being이거나 또는 having been이 나와 있으면 being이나 having been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얘네가 생략이 되면서 대부분 뭘로 시작하는?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나 형용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나온다. 이게 분사구문의 법칙이었고요. 됐습니까? 정리 다 됐어요? 오케이. 사진 보면 찍을게. 그래. 그래서 얘는 이 분사구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법칙을 알고 있으면 분사구문은 끝까지 울거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딱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분사구문의 기본을 호준이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분사구문의 해석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분사구문은 접속사라는 애를 생략할 수 있었죠? 그래서 분사구문은 지금처럼 문장 맨 앞에 이렇게 ing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문장 맨 앞에 ing를 쓴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분사구문 아니죠. 왜냐면 문장 맨 앞에 ing를 썼을 때 얘네가 주어일 수도 있거든요. 동명사로. 그런데 얘네가 동명사인지 분사구문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문장 맨 앞에 동사 ing를 써서 문장 맨 앞에 동사 ing를 썼는데 뒤에 이 동사 ing에 해당하는 동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때 ing는 뭐가 되는 거고요? 동명사로 주어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이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당연히 분사구문에 쓰이는 ing라면 뒤에 동사가 별도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보시면 맨 앞에 taking ing 쓰면서 콤마까지 동사 없죠? suffering 쓰면서 콤마까지 동사 없죠? studying 쓰면서 콤마까지 동사 없죠? working 쓰면서 콤마까지 동사 없죠? 그러니까 얘네는 싹이 다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장 앞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분사구문은 생략된 접속사가 뭔지를 문맥상 찾으셔야 돼요. 이 문맥상 앞에 접속사가 뭐가 있었는데 지워졌는지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봐봐. 자, take a pen out of 라고 했죠. 우리 take A out of B라고 하면 이때 take는 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taking a pen out of a backpack, backpack이라고 하면 가방이죠. 그래서 그녀의 가방으로부터 펜을 빼 어쩌고 리사는 wrote down은 적다죠. 리사는 적었습니다. his phone number 그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그녀의 가방으로부터 펜을 뺀 후라는 형태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맥락상 뭐가 들어가는 거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접속사 after라는 애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는 suffering from, 우리 suffer from은 고통 겪다라는 뜻이었죠. 그럼 suffer from Lou Gehrig's disease. 자, 루게릭 질병으로부터 고통 겪어 어쩌고. 스테판 호킹이라는 aged 56세의 나이가 든 스테판 호킹은 is unable to, be unable to는 뭐뭐 할 수 없다죠. is unable to speak,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move anything, 어떤 것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except, 우리 except는 뜻이 뭐예요?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except his eyes, 그의 눈을 제외하고, 그리고 three fingers, 세 개의 손가락을 제외하고.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자, 스테판 호킹이 이런 것은 루게릭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략된 접속사가 뭐란 소리고요? because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분사구문이 앞쪽에 쓸 땐 이게 이렇게 그지 같아요.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뭔지를 맥락상 찾아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3번은 studying hard라고 얘기를 했죠. 자, studying hard, 열심히 공부 어쩌고. 이때 hard는 동사 수식하니까 열심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 어쩌고. You would be able to graduate from, 당신은 would be able to graduate from, 우리 graduate from이라고 하면 졸업하다 라는 뜻이었죠. 이 graduate이 자동사라 뒤에 from이 꼭 있어야 졸업하다예요. 그리고 혹시 우준아, graduate이 명사로 무슨 뜻인지 알아? graduate은 명사로는 무슨 뜻이에요? 졸업생. 명사로는 졸업생이라는 뜻이었죠. 졸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졸업생이라는 뜻이었어요. 이거 우리 지금 처음 하는 거 맞죠? 네? 처음 하는 거 맞지? 네. 분사구문 설명이가. 호준이 씨 왜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 이거 오늘 단어 쉬운 분도 있었어요. 아, 그랬어? 네. 그래, 좋았어. 자, 좋아. 그래서 여기서 이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생이라는 표현이고, graduation이라고 하면 이게 졸업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그럼 봐보세요. 열심히 공부 어쩌고. You would be able to graduate. 당신은 졸업할 수 있을 겁니다. From school, 학교로부터 졸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With flying colors라고 얘기를 했죠. Flying colors라고 하면 깃발을 휘날리며 라는 의미가 돼서 Flying colors는 수거로 무슨 의미냐면 성공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ith flying colors, 성공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맥락상 열심히 공부는 당신은 성공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 뭐뭐 하면이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if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은 working or not이라고 얘기를 했죠. working, 일을 하던, 일을 하지 않던. 뭐야, 이건 딱 맥락상 누가 봐도 일을 하던, 하지 않던이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접속사? whether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이든 아니든. 됐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던 안 하던 all mothers, 모든 엄마들은 may be relieved, 주어가 사람이면서 be relieved가 나오면 안도하다라는 뜻이죠. 모든 엄마들은 안도합니다. 우리 안도한다는 건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사람의 감정 뒤에 투구정사를 쓰게 되면 얘는 감정의 뭐를 나타내? 원인을 나타내요.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모든 엄마들은 안도할지 모릅니다. 투런 알게 되어서 뭘? that motherhood라고 하면 모성애라는 뜻이고요. 이 모성애가 may not come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automatically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to anyone after all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선 안도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성애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걸 알고 나서 모든 엄마들은 안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 ED. 어디? 스티븐 호킹. AGD? 이거는 나이가 든. 그래서 56세의 나이가 든 스테픈 호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더후드 메이나 컴. 모성애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결국 오케이? 네. 여기서 애프터는 결국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맥락상 그냥 또한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해석할 수 있겠어? 1, 2, 3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해석해봐. 뭐가 먹히는데? working or not 일을 하던 일을 하지 않던 앞에 whether이 생략되면서 whether이 이든 아니든이잖아. 일을 하지 않던.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일하는 엄마든 일을 하지 않는 엄마든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일을 하던 하지 않던 모든 엄마들은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알기에 대해서 모성애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자동적으로.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오케이, 그렇게 처음 쉽잖아. 오케이? 네. 좋았어. 다시 1번부터 해석. 그녀의 가방에서 펜을 뺀 후 리사는 적었다. 그의 핸드폰 번호를. 오케이. 뇌계획병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스테판 호킹은 56세의 나이 같은 65세 나이가 된 스티븐 호킹은 56세의 나이가 된 스테픈 호킹은 말할 수 없었다. 말할 수 없었거나
시제가 현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어. 혹은 anything 어떤 것도 뭐 제외하고 move 움직이. 움직일 수 없다. 앞에 speak랑 move가 병렬 구조를 웃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is unable to speak or is unable to move 이렇게 가는 거지. 말할 수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다. 그의 눈과 세 개의 손가락을 제외. 오케이. 3번.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가능할 것이다. 졸업하는 것을 졸업할 수 있을 것이다. be able to니까 뭐뭐 할 수 있다잖아. 학교 with flying colors.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오케이. 4번. 전도에 한 번 더.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든 엄마들은 안도할지 맞나? 안도할지 모른다. 아이. 알게 돼서 모성애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이. 자동적으로 결국 모든 사람이 오케이. 이렇게 소리를 내보죠. 오케이? 좋았어. 좋아.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